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서초구 쪽 답사를 나왔고요. 네. 여기 반포동, 이제 잠원동 돌아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뭐 잠원동은 리모델링 이슈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재건축 이슈도 있고 해서 현재 현황이 어떤지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줄고 네. 거래가 한 단지도 없는 단지도 있다. 뭐 네. 그런 얘기 듣고 왔는데 네. 사실이 그런가요, 진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지별로 작년 여름, 네. 그러니까 9월 이후부터 단 한 건도 매매가 온 단지들도 있고 현재까지 한 건도요? 한 건도요. 와. 한 건도 없고 뭐 네네. 마지막으로 거래된 단지들 보면 8월 이전에 거의 대부분이 거래가 된 거 케이스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부터 아예 매수 문의조차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뭐 또 언론에서 보게 되면 또 거래가 또 끊기게 되면은 네. 지금 급매물만 거래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세가 내려온 단지들도 있나요? 없어요. 아, 시세는 또 안 내려왔어요? 그거 참 신기하네. 실질적으로 뭐 급매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강남권 급매물이죠. 이 동네 같은 경우 서초 범퍼 같은 경우는 급매물이라는 자체가 없고 음. 지금 호가 형성된 게 작년에 마지막 거래된 그 금액 대비해서 호가가 보통 1억 정도 이상으로 형성이 되는 상황이라 네네. 호가들이 형성되고 실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적정가라고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 네, 그렇다 보니까 다 거래가 없는 거죠. 지금 매물도 없고 거래도 없고 그렇죠. 거래가 없다 보니까 또 매물도 안 나오고 뭐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급매물 자체가 없어요. 매물도 단지별로 많아야 한 3, 4개? 네네. 4, 5개 정도가 다고 그렇다고 그 물건들마저도 급매물로 금액을 뭐 깎아서 팔겠다 이런 케이스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일단 뭐 팔리면 팔고 아니면 안 팔고. 예. 오히려 팔라 그 금액에 전화드리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가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매물의 호가가 내려온 것은 아니다. 네. 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원동에 지금 현재 이슈들 좀 단지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진행되는 단지들이 있나요? 재건축 일단은 4주구 같은 경우가 이제 2주 완료한 상태고요. 네네. 그 나머지는 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네. 조합 설립된 단지도 있고 네. 조합 설립 이후로 이제 뭐 사업신가 받는 단지들도 있고 음. 전체적인 잠원동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재건축 진행 중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단지도 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나머지 이제 뭐 90년대 이후에 지금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만 낙후된 아파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들 리모델링을 진행한다고 본인들 추진을 하고 있긴 한데 네.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뭐 진행된 단지들은 꽤 있지만 네. 그 시간이 빠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이어진 단지들은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리모델링 단지 중에서는 제일 빨리 진행되는 게 그나마 어떤 단지예요? 지금 잠원 해밀리가 그나마 잠원 해밀리. 네, 그나마 많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가 내년 7월 2주 예정이긴 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시공사도 선정이 됐나요? 시공사는 포스코로 선정이 됐습니다. 리모델링의 명가. 네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단지가 여기가 롯데캐슬인가요? 네. 이 단지 원래 재건축했던 단지 아니에요? 예전에 했죠. 예, 했고 네. 설악 아파트였죠,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네. 그럼 재건축한 단지를 리모델링까지 추진하는 그렇죠. 되게 신기한 또 경력이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동네에 사시는 동네에 뭐 특성이 있겠지만 네. 일단 이 동네 거래가들을 보면 거의 평당 1억 전후가 되다 보기 때문에 그렇죠. 내 집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30억대는 내 집이 이 동네 다른 집들보다 낙후되는 걸로 보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재건축은 어렵고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네. 리모델링을 통해서 다른 재건축된 단지들과 형평성 같이 가겠다고 보는 거죠. 그럼 현재 여기 잠원동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는 재건축 아니면 다 리모델링이네요. 그렇죠. 뭐 거의 예외 없겠는데 이 정도. 없습니다. 이 동네를 한번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네네. 뭐 나홀로 단지도 있고 뭐 두세 단지 정도 되는 소규모 아파트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다 리모델링 추진한다고들 하고 있어요. 여기 현대 아파트도 가요? 현대 아파트도 강변 아파트라는 곳이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네. 서로 협의가 잘 안 되죠. 똑같아요.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 협의가 어려워서 진행이 어렵게 되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사 올 뻔했던 아파트가 현대 아파트라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나마 한강이 보이잖아요, 뒤편으로. 그렇죠. 예, 그랬었는데 야, 여기는 그 아파트까지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진짜 다 참여하는 게 맞긴 하네요. 결론적으로는 다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아직 뭐 말이 없는 단지들마저도 옆에서 리모델링에 성공하고 리모델링 후에 단지들을 보게 되면 솔직히 제가 산다 그래도 저도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안 했다 그러면. 네네. 리모델링 한 단지는 없죠. 한 단지는 없습니다. 네, 아직. 지금 어차피 재건축 시기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가고 네. 리모델링 그러니까 재건축 연한이 안 된 건 리모델링으로 하고 네. 그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2021년도에 그러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슈로 시세들이 많이 올랐나요? 지금 거래가 끊기기 전까지는? 그렇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진행 과정이 조합 설립이 됐고 뭐
건축 심의 받고 사업 심의가 받고 하면서 한 단계 진행할 때 호가가 올라갔던 상황은 맞는 거고요. 네. 일단 재건축 조합만 설립된다 그래도 호가가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리모델링 똑같이 리모델링 한다 그래서 호가가 올라가서 거래가 됐었는데 네. 이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 리모델링 한다 그럼 금방 될 것 같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선반영됐던 것들이 다시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가는 안 내려오고 네. 호가만 살짝 내려와도 거래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럼 근데 쉽지 않죠. 왜 안? 왜냐하면 일단은 대출 문제도 문제가 돼요. 여기 지금 대부분 다 고가인데 대출 신경 쓰나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실질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이나 네네. 뭐 저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대형 회사들, 삼성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맞벌이해서 이 동네 집 사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대출을 끼고 사야 되는 상황이고 반이면 반대로 부모님들 어느 정도 도움을 줘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모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을 잘못 받게 되면 네. 뭐 세무조사라든가 옛날부터 더 까다로워졌으니까. 그런 게 더 자금 이제 투명성이 없다 보면 네. 양쪽 다 불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못 산다가 아니라 안 산다가 되는 거죠. 일단 그 집안의 경제적 여력상 자녀들한테 옛날엔 좀 잘 사줬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자금 지출 증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좀 거래가 좀 중단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담보 대출이 안 나오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신용 대출 이런 것들도 DSR 걸려서 안 나오니까 그래서 매매가 좀 중단이 된 상태다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전세 월세들이 있잖아요. 그 거래들도 지금 별로 없나요?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세 월세는 또 왜 거래가 중단됐을까요? 일단은 임대차 4법으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나가지 않고 갱신권 청구를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네. 그 반대로 나가게 뭐 주인이 입주한다 해서 본인이 나와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동네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형성이 되면서 전세가가 최소한 이 동네 같은 경우는 2, 3억이 올랐어요. 2년 만에.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예전 같으면은 뭐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옮기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네. 전세 보증금이 10억, 11억 이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 소유 집이 없는 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거의 이 동네는 없다고 보는 게 맞더라고요. 본인 소유 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전세 살 정도나 월세 살 정도면 다른 데 소유집이 있고 네. 여기 뭐 다른 뭐 교통이라든지 교육 문제 때문에 임차를 하신 분이 많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본인 소유 집이 있으면 전세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 동네를 나와서 다른 동네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주택자 투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일단은, 실거주하고 있지만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잖아요. 담보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올라간 전세 보증금을 메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월세가 증가하거나 뭐 그런 현상들도 있나요? 월세로 원하긴 하죠. 근데 소유주들이 월세를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임대인들이 안 원하고 임차인들이 원하는데 그렇죠. 목돈이 막혔잖아요. 예전 같으면 솔직히 내 집에 담보로 돈을 빌린다도 은행 대출이 좀 쉬웠다는 반면에 네. 지금은 내 집이 있어도 대출이 어렵고 나중에 내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이 사람한테 몰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네. 유동자금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죠. 그렇다 보니까 전세가 물건들이 또 많지도 않아요. 물건 많지도 않고 반대로 찾는 사람도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집을 들어가려면 예전 같은 전세자금 대출 받아 들어갈 수 있던 사람도 네. 전세자금이 안 나오니까 못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임대인은 예전 같으면은 뭐 그래 그럼 반전세로 가지 이렇게 손쉽게 했던 분들도 이거 나중에 내가 이 목돈을 어떻게 또 나중에 필요할 때 있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쉽게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임차 거래도 예년 같지는 않다. 이건 만약에 이제 8월달 이후로 임대차 입법 계약했던 것들이 이제 돌아올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잠원동 같은 경우는 아마 뭐 본인 성향, 영향력, 본인의 능력이라든가 아마 대출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네.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 여기서 정착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사 가시고 그러면 전세가나 월세는 더 올라갈까요? 더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똑같이 진행이 된다. 바뀌는 게 없다 그러면 네네. 전세 금액은 더 밀고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럼 빠지나요? 주인 성향이긴 한데 대략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조금 내려가긴 하겠죠. 아무래도. 여기 주로 어떤 분들 많이 사세요? 뭐 많습니다. 뭐 법조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의사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벤처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직장인들도 많이 있는 편이에요.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다
계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소득이 좀 높으신 분들 위주로 전문직들이 많으시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를 들면 월세 사시는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가 연봉이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5천, 7천 얼마 밑에만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세액공제를 못 받으시는 임차인분들, 세입자들이 많다고 보시면은 대략적인 걸 알 수 있을 것 그렇게 하면 같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이제 월세 공제는 받는 분들은 없다. 일단 다 고소득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쪽에 반포동에서 반포 1단지가 지금 이주 시작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몇몇 단지들이 일로 이사 오나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처음에 이쪽으로들 많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쪽으로 많이들 안 오세요. 어디로 오셨어요, 그분들은? 외곽 이 동네도 똑같이 재건축할 때 그 원주민 조합원분들이 이 동네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요새는. 왜냐하면 이주비를 받잖아요. 유이자, 옛날에는 무이자 대출이 있어서 그 무이자를 받아서 그 돈을 편하게 해서 이 동네에서 거주하고 하셨는데 유이자다 보니까 원주민분들 연세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이제 뭐 가까운 옥수동, 금호동 이쪽으로도 많이 나가서 그쪽도 시세가 많이 올라간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여기가 비싸서 선택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비싸기도 하고 새 아파트보다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이왕 잠깐 이주할 거니까 그렇죠. 새 아파트로 살고 싶어서. 그렇죠. 어차피 본인들 이제 소유 자가가 이제 새 아파트가 되니까 굳이 또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 가서 잠깐 있다 오느니 깨끗한데. 왜냐하면 동일 비슷한 여기 잠원동이나 반포동 전세 가격이면은 옆에 흑석동이라든가 옥수동, 금호동 쪽 예전 같으면 나가면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잠깐 살더라도 좀 편하게 살자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 동네보다는 나가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많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진행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주변에서. 아무래도 그렇죠. 이주비 자체가 이 동네 전세가만큼 나오지 않는 단지들이 꽤 되니까요. 지금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단지가 사지고? 네, 아무래도 잠원동 같은 경우는 사주가 제일 인기가 가격이 한 30평대 받으려면 한 어느 정도 들어요? 지금 뭐 조합원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30평당 뭐 30평당 1억 정도 이상 보셔야 되는 건데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네, 17평, 20평대, 30평대까지 물건이 없어요. 매물 자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 단지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인기 많아요? 리모델링 단지도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최근에 이제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제 현대에서인가 이거 한다고 됐잖아요. 그래서 이 동아 아파트가 아무래도 반포역을 끼고 있어서 고속터미널을 끼고 있어서 인기가 좀 많은 단지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슈로 인해서 매매 거래가 활발히 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도 평당 1억해요? 지금 평당 1억에서 좀 못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점점 더 진행 과정이 넘어갈수록 건축심의 받고 이제 뭐 이주까지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더 뛰겠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 딱 한다. 이게 몇 년 안에 된다 확답이 없잖아요. 뭐 5년 전에 리모델링 추진한 단지들도 아직까지 안 된 단지들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섣부르게 사람들이 매수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일단 호재 때문에 확 몰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빨리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돌아선 것 같고 거기다 또 대출 문제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 사시는 분 중에 이제 다주택자 분들도 있으셨을 거잖아요. 워낙 오래된 동네이기도 하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 뭐 세금 부담 때문에 매도를 하시나요? 어떤가요? 매도는 안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욕들은 하시죠. 근데 방법이 없다고들 말씀들 하세요. 종부세 많이 내실 텐데 여기 집들이 다 비싸서. 종부세를 저희가 봤을 때도 1억 이상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일단은 결론은 집값은 오를 거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부동산도 양극화가 좀 심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심지 집값하고 외곽지가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울 중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떨어질 일은 없다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세금 내느니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지금 1년에 1억씩 낸다. 5년 동안 5억을 낸다 가정했을 때 5년 후에 내 집 세네 채로 인해서 5억 이상을 번다고도 생각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판다고 급매물이라고 내놓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굳이 내가 이 하나 때문에 더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좀 여유로운 생활이 없어지잖아요. 세금 내느라. 그러니까 이주택을 파시는 분들이 있을지언정 3주택 넘어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덤덤하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력도 확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완전히 다른 세상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뭐 또 말씀 안 해주신 뭐 이 잠원동, 이 반포 지구에 뭐 특별한 또 이슈가 또 있나요? 아니면 교통 호재라든지 아니면 다른 개발 호재라든지 뭐 그런 것들.
뭐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 잠원동 같은 경우가 뭐 잠원, 반포, 압구정동 같은 경우가 구축 아파트들이 다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새 아파트가 되면 네. 아무래도 부촌이라는 형성이 다시 한번 크게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고 교통 같은 경우야 뭐 여기 자체가 일단은 올림대로라든가 경부고속도로 전체적으로 교통이 편한 것도 있고 지금 이슈화되긴 멀었지만 신사역이 복합선으로 바뀌면서 네. 공사 진행 중인 것도 다 이슈가 되는 내용이고. 신사역에서 신분당선. 네. 네. 잠원동에 학교 초등학교 확정됐나요? 고등학교가 확정이 됐어요. 어. 저쪽에 한신 2차 아파트 앞에 네. 그쪽으로 테니스 부지 쪽으로 저쪽 청담고 네. 그 압구정에 있는 거. 네. 청담고등학교. 저 이전 된다고 제가 그건 알고 있어서 2023년도인가 네.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2023년 이후로 네. 확정은 되어 있다. 지금 잠원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만 없잖아요. 다 있고, 그렇죠. 예, 학원가도 있고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인데 고등학교만 없으니까 네. 그것들도 호재가 되겠네요. 올수 그렇죠. 있으면. 아무래도 이 동네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요새는 정보가 빠르잖아요. 정보 시대다 보니까 인터넷 네. 검색만 해도 나오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설명 많이 해주셨고요. 혹시 뭐 못하신 말씀이 또 있을까요? 아니 부족한 저한테 이런 기회를 감사드리고요. 말을 제가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좀 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